반갑습니다.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이번 시간은요,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 오늘은 챕터 6의 제목 추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제목 추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요지도 했고, 제목도 했고, 주제도 했고,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도 봤는데요. 어찌 보면 제일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선지가 영어로 되어져 있고요. 주제문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 차이점을 쌤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제목 파악하기. 사실 주제문이나 제목 찾기나 다 똑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글의 긴 내용 중에 중심 내용을 잘 표현한 것을 골라봐라 라는 말인데, 주제는 정말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를 묻는 거라면, 자, 주제와 내용은 같은데 제목은 표현을 조금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주제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여서 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었을 때 눈에 딱 들어왔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정답으로 꽂힐 때는 대부분 주제문일 거고요. 근데 그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내용과 더불어 다른 내용으로 표현을 한다. 그럼 그게 제목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일단 중요한 건요. 이 글을 볼 때 도입, 중반, 후반부를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는 말하는 바를 글의 앞부분에서 개괄적으로 제시를 한다 라고 하면 그 후에 보충 설명한다고 적혀져 있죠. 그럼 요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가 도입부. 그리고 여기가 중반부, 여기가 후반부예요. 그러면 말하는 바를 앞에다 얘기할 수 있어요. 주제문 쪽이 여기서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뒷내용은 뭘로 흘러갈까요? 이 주제문과 관련된 얘기로 흘러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일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다 끝나면 이대로 끝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좀 쉬운 문제가 됩니다. 앞뒤가 다 나오니까. 그쵸? 자,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반부에 제목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앞부분에 주제와 관련된 도입 문장이나 일화 등을 소개한다. 그러니까 요게 요 앞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얘가 앞으로 갔어.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뒤로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보충 설명하는 그냥 즉 세부적인 사항과 그리고 어떤 일화 등이 나온다. 나오고 나면 이걸 언제까지 계속 씁니까? 이거에 대한 이 핵심 내용을, 얘네가 담은 핵심 내용을 여기다 설명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중후반부부터 중요한 겁니다. 중후반부터. 됐습니까? 그리고 이 글을 한 번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문장은 사실 중반부에 딱 이걸 끝나고 이 보충하는 말과 일화가 끝나고 난 다음 문장이 중요하겠죠. 자, 후반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세부사항을 먼저 제시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여기다가 A, B, C 특징을 막 적습니다. 뭐에 어려운 점 A, B, C를 적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분에서 요약 및 정리를 해주면서 끝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목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주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엽적인 부분, 즉 뭐예요? 너무 구체적인 거. 예를 들면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A, B, C 다 합쳐서 해야 되는 말인데 아니면 A, B, C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A에 하나 꽂혀가지고 A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되겠고요. 그 외에 너무 광범위한 선택지도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은 해야 되는데 포괄함 없이 그냥 핵심 단어 하나만 뽑고서 그 단어와 연관되어 있으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주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광범위한 선택지는 고르면 안 되겠죠. 그럼 얘들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쌤이 얘기했던 대로 글의 전개 구조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모든 문장을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해석을 위주로 하는데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글쓴이라면 내가 중요한 문장을 어디다 담을까? 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너희들이 레포트를 쓸 거예요. 수행평가를,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그 보고서에 양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직접 써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직접 만드는 그 양식에는 중요한 부분을 계속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나열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논리 구조, 이 전개 구조를 어떻게 흘러가느냐. 혹시 초반에 났나?
중반에 났나? 후반에 났나? 쌤이 방금 얘기해줬던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렵게 나오면 접속사가 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출제 경향이 요즘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없으면 우리 친구들 또 그냥 글 흐르는 대로 해석만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그럴 때 전개 구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시면 접속사가 없어도 조금 더 빠르게 구조 파악이 가능하겠죠. 자, 밑에 있는 거 보시면요. 자, 점점 어려워지는 것들을 쌤이 매력적인 오답 아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소개해 준다면, 본문 내에 반복되어져 있는 어휘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유의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자, 중요하다라는 말을 처음에 important로 썼다라고 하면 이제 뒤에는 어떻게 써요? Don't forget, 뭐 잊지 말아라. 아니면 필수적이다. 뭐 이런 단어로 바꿔 쓴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글로. 이거는 쌤이 우리 친구들이 제목 문제 푸는 걸 어려워할 수 있어서 쌤이 연습을 하라고 둔 건데요. 중요한, 내가 이 문장을 읽었어. 근데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한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한글로 다 적으라고 하면 한 문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핵심 단어를 넣어서 낱말 하나만 넣던가, 아니면 낱말을 이제 더해서 9까지 만들던가, 그러면서 조금 더 길어져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요즘 얘들아, 선생님 저는요 독해력이 좀 부족해요. 위에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해석은 되는데, 한 문장씩 해석은 되는데 이걸 합치면 정답을 못 고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요런 연습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정답 선지는요, 핵심어를 일단 넣죠. 근데 이걸 또 유의어로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이어로 표현해서 뭐 의문형도 만들 수 있고요. 명령문도 만들 수 있고요. 함축된 표현, 즉 비유하는 말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주제문을 내가 캐치하고 있어야 그걸 조금 변형시키는 제목 문제도 영어로 되어져 있는 선지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또 접속사 안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접속사 나오는 부분은 요 부분 쌤이 얘기했던 거 지난번 우리 4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접대조 인과, 역접대조는 언제 나온다? 중후반쯤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예요? 정리하는 문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끝쪽에 많이 나오고, 자, 여기 있는 건 뭐예요? 글쓴이의 주장, 그죠? 글쓴이의 생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단어들, 이런 조동사 해야 한다라는 시리즈라던가,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 표현들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요거 해볼게요. 자, 주제와 제목을 비교하는 문제 전혀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주제문도 배웠고 제목 문제도 배웠으니까 그럼 조금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주제 문장을 보면 긴 일부 지문을 쌤이 이렇게 주제문을 만든 겁니다. 자, 보시면 이유예요. 어떤 이유? 세대 차이의 이유는 부족입니다. 노력의 부족이에요. 자, 뭐 하려는?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양쪽의 이해의 부족입니다. 라고 해서 이 주제 문장을 적은 겁니다. 주제문은. 그럼 주제는 조금 더 짧게. 어떻게 해요? 요것만 적으시면 되겠죠. 세대 차이의 이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제문은 위에 있는 이 지문 속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럼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제목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핵심 단어가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정말 쉬우면 이렇게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주제와 제목이 결국 같이 푸는 거죠. The reason for the generation gap,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세대 차이를 야기하는가? 무엇이 세대 차이를 야기해요? 요게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하면 우리가 그 대답을 넣을 수가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의문문으로 물어본 제목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잘못된 제목이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다른 세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 이해의 부족이라고 하는데, 얘는 세대 차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세대 차이를 위해서 나온 답의 일부잖아요. 얘는 좀 너무 지엽적이라서 얘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또 그냥 단순히 세대 차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것보다는 이 내용 안에서 세대 차이가 왜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이유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안 된다. 이해되시나요? 조금의 주제와 제목 차이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제문이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목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요래서 어렵구나 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럼 쌤이랑 같이 실제로 핵심 단어를 좀 찾아보면서 과연 그 핵심 단어를 표현하는 그 제목 문제의 보기들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기출문제로 적용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연습해야 되는 문제는요. 2021년 3월 학평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왜? There is a story. 이야기라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기가 조금 쉽잖아요. 그래서 흘러가는 흐름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FEH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저명한 영국의 통계학자예요. 자, 그의 학생 시절에 자, 예시란 사람이 has been keen on a form of sport. 우리 keen on은요, 어디에 열심히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의 한 종류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 열심히 집중을 보였다. 자, 근데 그 스포츠가요, 자, 구성하고 있는 건데 뭘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클라이밍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대요. 자, 뭐에 대한 어떤 지붕이나 막 타워로 올라가는 거죠. 어디? 한밤중에 대학의 건물을 올라가는 그런 스포츠였대요. 자, 여기 보시면 특히나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세인트 존스 컬리지에는요,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이 자, 당연히 뭘 가지고 있냐면 거대한 그 네오 고딕 타워를 가지고 있는데 뭘로 장식이 되어진 그 성인들의 그 스태츄스 하니까 동상, 성인들의 이 동상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는 네오 고딕 타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의세계는요, 그것이 뭐처럼 보냐면 분명할 것처럼 보였대요. 자, 여기 대절이 분명할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더 품위가 있어 보일 텐데 뭐 한다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타워에 있는 이 세인트들이, 즉 이 성인들이 적절하게 attire 하면 뭐냐면 입혀지는 겁니다. 흰 가운으로 입혀지면 와, 이거 더 진짜 품위가 있어 보이고 더 멋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은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가 climb up, 올라가서요, did the job,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흰 가운을 입혔어요, 동상에다가. 자, 다음날 그 결과는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빴을까, 좋았을까? 일반적으로는요, 굉장히 많은, admire, 칭찬을 받은 겁니다. 야, 멋지다. 그러나, 이 대학 당국이 좋아할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nd began to consider, 자, 뭐 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수단을요, 자, 벗겨야죠. 뭐를 벗겨요? 그들의 새롭게 입혀져 있는 그 의상을 벗기는데 어떻게 벗길 수 있을까를 고려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나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체킹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자, 뒤에 해볼게. 자, 이것이라는 건 그 가운 벗기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were out of reach of any ordinary ladder. 자, 일단 평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평범한 사다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렇게 높은 곳을 일반적인 이 사다리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시도를 했어요. 자, 어떤 시도를 했느냐고 봤더니 여기서 이 서플라이스를 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져 있어?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using ropes with hooks attached. 이렇게 보이세요? 훅, 우리가 이렇게 고리라고 하죠. 요런 고리를 가진 밧줄을 이용해서 위로부터 이 가운을 좀 이렇게 잡아서 떨어지게끔 하는 요런 시도가 어떻게 해요? 시도가 되었지만 그것도 was unsuccessful. 성공적이지 못했다가 됩니다. 성공하지 못했어.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쉽지 않았다. 성공하지 못했다. 얘기 나오죠? 자, 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이시 나선 겁니다. came forward. 나서서
자원했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대낮에요. 그리고 bring them down. 그것들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흰 가운들이 되겠죠. 자, 여러분 this, he did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뭐예요? he did this 이건데 여기 이 this가 있었던 여기 this가 있었는데 요 있는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 도치가 되고요. 목적어 도치가 될 때는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좀 확인해 주세요. 그가 이것을 했습니다. 어떻게? admiration. 역시 어떻게요? 와, 대단하다. 칭찬을 받으면서요. 관중들, 모여있던 관중들이 어머, 다 못하는데 이 사람은 하는 거야. 와,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해냈다 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그냥 하나의 이야기였을 뿐인데요. 그럼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걸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서운 전설. 세인트 존스 컬리지의 그 동상에 대한 무서운 전설 얘기 안 했고요. 자, 학생. 학생 맞죠? 어떤 학생이에요? 풀어요. 문제를 풉니다. 자신이 만든 문제를 직접 푸는 학생. 이게 누구예요? 여기 있는 예이씨 되겠죠. 그쵸? 정답 몇 번? 2번. 요렇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9월 모평 2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4번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실 텐데요. 쭉 읽다 보면 느껴지실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중간에 consequently 보이시나요? consequentially 라고 나오네요. consequentially. 결과적으로란 뜻입니다. 얘들아,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고를 때는 여기에 집중해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얘들아, 우리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조금 살짝 살펴볼게요. 자, 세계는요,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국가예요? 법과 통치의 국가인데, 자, 뭐를 가진? 도입한. 여기서 has introduced 하니까 도입을 한 건데,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대중의 어떤 공공의 뭐를? 행정, 그리고 관리. 뭐 하기 위해? To keep order.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 공공의 어떤 관리랑 그리고 행정의 시스템을 도입한 통치와 법의 국가가 세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우리나라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이 통치가 있죠. 여기까지. 자, 그럼 얘들아, 이런 매니지먼트 시스템, 행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도시의 기관들, 정부의 도시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 제공을 해주는 거를 자꾸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증가하는 서비스 수준. 우리한테 주는 서비스 수준이, 여기서 이 시민이죠. 시민에게 주는 서비스의 수준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진화하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데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뭐 taxation, 이런 어떤 과세, 우리가 뭔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것들의 비용에 어떤 거? 좀 낮춰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늘고 있나 봐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우린 정답을 골라야 되니까. 자,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대요. 어디에? 태도에. 그리고 책임의 면에서. 자, 우리의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참여되는 책임의 면에서 어쨌든 철학적이고,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철학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역의 어떤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대한 그런 감정이라던가 아니면 연관되어져 있는 책임감, 모든 시민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갖고 있는 그 책임감이 그러므로 어떻게 줄고 있다. 이렇게 철학적, 사회적 변화가 생기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시민의 참여와 책임이 줄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축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럼 글쓴이는 이걸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하고 보면은 정부의 대책,
시민에 대한 정부의 대체라는 건 시민의 자리에 정부가 대체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요것은 즉 시민의 어떤 의무나 참여에 대해서 정부가 그 자리를 꿰찬다 라는 것은 can have a serious implications. 이건 뭐예요? 심각한 영향을 준다. 자, 이거 지금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좋지 않게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되면 결국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정부가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지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시민이 참여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자, 뭐를 방해해요? 세계의 국가들이 반응을 하는데 반응하는 걸 느리게 한대요. 근데 어디에 반응하냐면 자연적이거나 아니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재앙이 있죠. 그런 재앙에 반응을 하는 게 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시민 참여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시민 참여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위험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정답을 고를 때 어떻게 해? 1번부터 볼게요. 건전한이란 뜻이 있거든, 사운드가. 소리란 뜻 말고 형용사로 건전한. 건전한 정부에서 건전한 시민 책임이 깃든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이 문장만 봤을 때는 맞는 말이거든. 그러나 여기 이 지문에서는 연관성이 없으면 틀리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 정부의 역할? 우리 지금 현대 정부에 대한 역할을 했나요? 아니죠. 자, 밑에 보면은 decrease. 감소하는 시민의 참여래요. 시민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 했죠. 그쵸? 이거 중요했죠? 자, 근데 이게 뭐예요? government service의 대가. 그쵸? 우리 정부가 서비스를 점점 더 잘해주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대가로 시민이 어떻게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생겨가지고 참여와 책임이 줄어들어서 이런 대가가 되었다. 그래서 정답을 몇 번? 3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의 내용은 뭔가 좀 깊이가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럼 4번은 왜 틀렸는가 하고 보면은 현대사회에서 세계 시민권 얘기한 적 없었거든요. 핵심 단어조차가 안 맞죠? 그리고 도시를 기반으로 한 사회, 요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혜택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고1, 고2보다 당연히 고3은 더 지문이 어렵고 깊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핵심 단어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부사라고 하죠. 접속 부사라고 하는 여기 consequentially, 이 결과적으로라고 하는 요 말을 토대로 우리가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근거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각각 근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러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가르쳐 줬던 거 조금 더 기억하시면서 연습을 더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